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니티에서 백그라운드를 스크롤링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니티 게임에서 캐릭터가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캐릭터 움직임에 따라서 백그라운드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스크롤링 되는 기능입니다. 이 백그라운드 자동 스크롤링을 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오늘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서 몇 가지 에셋을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니티 에셋에 지금 2D로 들어왔고요. 2D 카테고리에서 무료 카테고리, 무료인 에셋만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써니랜드라고 하는 에셋을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에셋이에요. 이런 다양한 이렇게 이미지들이 많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요것을 내 에셋에 추가하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요거를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에셋에 추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에셋에 추가가 되면 이렇게 유니티에서 열기 버튼을 눌러 보십시오. 유니티 에디터에서 열기 버튼을 눌러서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에서 방금 여러분이 이렇게 구매한 무료였지만 무료로 구매를 한 거죠. 그래서 방금 구매한 이 패키지를 에셋을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제 좀 받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여러 개 나오는데 여러분의 이제 받으신 이제 에셋들 몇 개와 그리고 여기 써니랜드라고 하는 방금 받은 에셋이 여기 나타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임포트라고 나오는데 다운로드 받으시면 임포트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임포트 버튼 눌러서 여러분의 프로젝트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임포트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유니티 지금 하나 이미 프로젝트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유니티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지금 이렇게 써니랜드의 아트워크 이미지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져와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에 여러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엔바이러먼트도 있고요. 엔바이러먼트에 보시면 이제 백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백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여기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지금 스케일이 111로 해서 지금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키워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기면 키워지죠. 지금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프로젝트가 지금 프리 어스펙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모바일 형태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세팅에 들어가셔서 안드로이드 형태로 플랫폼을 스위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 잠깐 기다리시면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나면 게임 화면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로 이걸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1920, 1080 랜드스케이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에 맞춰서 백그라운드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조정하실 때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길게 늘리고 보고 싶은데 이렇게 길게 늘리면 이미지 자체가 옆으로 늘어나면서 너무 늘리게 되면 이미지가 좀 보기 싫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로만 만드신 후에요. 구름이 뭐 이 정도 되면은 좀 보기 좋겠다 라고 이제 여러분 생각이 드시겠죠. 그 다음에는 요거를 드로우 모드를 타일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스프라이트 렌더러에서 드로우 모드를 타일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요 이미지가요 이제 그때부터 늘려도 이렇게
더 이상 늘려도 더 이상 찌그러지지 않고 잘 계속 붙여가지고 이미지가 계속 붙어서 나와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하나의 이미지, 그 다음 이미지, 이렇게 타일로 이어진 것처럼 이미지가 이렇게 붙여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적당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2장 정도 붙은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요, 이제 요 이미지가 이제 옆으로 이제 슬라이딩 돼야 되는데요. 슬라이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넣기 위해서는 윈도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애니메이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창이 별도로 되게 됩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시면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폴더에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방금 제가 만든 폴더에 백그라운드라는 지금 프로젝트거든요. 이 안에 에셋에 애니메이션이라는 폴더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이름은 백그라운드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add property에 들어갑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우리가 몇 가지 옵션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모양은 그대로 두고 위치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트랜스폼에서 포지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게 0부터 1 되어 있는 것이 1초거든요. 1초 안에서 몇 개의 프레임으로 나누어져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총 60개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포지션을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각 프레임별로 포지션을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 지금 위에서 프레임 번호를 지금 조정할 수 있어요. 위에 흰색 선이 있죠. 흰색 선을 조정하셔서 첫 번째 프레임 0번 프레임으로 가시고 첫 번째 포지션에서는 우리가 14 딱 떨어지게 만들어 보죠. 여기서 Y 포지션은 0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프레임 여기도 지금 키 프레임이 하나 들어 있어요. 여기 1초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는 Y 포지션은 0 그대로 놓고 X 포지션은 뭐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14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밀려졌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플레이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게임을 애니메이션 상에서 말고 이쪽 플레이 버튼 눌러서 플레이를 해보면요,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죠. 자, 지금 처음에 빠르게 지나가다가 나중엔 느리게 지나가는데 속도를 일정하게 하려면 지금 애니메이션 창에서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전체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스 탄젠트 여기서 리니어 선형으로 이동한다. 선형으로 속도를 지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정해서 보시면 똑같은 속도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빠르죠. 이거를 조금 천천히 빠르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스크롤을 하시면 여기에 여러분이 키프레임을 지금 단위를 좀 바꿔보실 수 있어요. 지금 1초 동안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1초 동안 요만큼 움직이면 너무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를 한 10초 15초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15초 뒤에 위치가 변화하는 것으로 여기까지 바뀌는데 15초가 걸리는 겁니다. 저장하시고 플레이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좀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배경만 움직이니까 조금 어색하죠? 예, 캐릭터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에너미에 보시면 이글, 네,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 한 마리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가 뒤에 숨겨졌는데 독수리는 네, 레이어 오더를 네, 1로 놓으면 앞쪽으로 튀어나옵니다. 너무 작죠? 네,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4. 네, 너무 큰가요? 3 정도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도록 해야 좀 보기 좋겠죠? 마이너스 3. 네, 스케일을 이렇게 지정해 놨습니다. 자, 독수리 위치는 우리가 0,0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면요. 네, 이렇게 독수리가 가만히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이 이렇게 스크롤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독수리의 움직임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보드를 클릭해서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누를 때마다 독수리가 움직이도록 합니다. 네, 스크립트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네, 여기다가 독수리의 움직임을 컨트롤한 이글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글 어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이글로 바꿔주고요. 이 이글에다가 이글 스크립트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글 스크립트를 열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 스크립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이 이글 스크립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업데이트 함수에서 키보드 버튼 눌렀을 때 get 키 코드를 right arrow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transform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보죠. transform position u 벡터 3의 현재 포지션 x 더하기 우리가 얼마나 이동을 할 것인가 하는 거를 변수로 하나 만들어 보죠. float dx 라고 해보겠습니다. dx를 0.01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dx만큼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x좌표는 이렇게 이동이 되지만 y좌표, z좌표는 그대로 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따로 왼쪽으로 가도록은 하지 않고요. 오른쪽으로만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는 플러스 dy dy를 역시 0.01f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외에 아래쪽으로도 움직여야 되겠죠. 다운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는 빼줍니다. 자, 이렇게 getKey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에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dy에 빨간색이 같네요. 제가 y라고 쳐야 되는데 du라고 했어요. dy로 해서 다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독수리가 위아래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잘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수리에 애니메이션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창을 클릭하시고 독수리를 클릭하시면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새로 파일 이름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글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로퍼티를 추가를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이미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스프라이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 보시면 독수리가 날개가 펴고 있는 이 이미지만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여러분의 다른 이미지들을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트워크에 보시면 이 글에 지금 이미지가 원래 3개가 더 있었죠. 이거를 하나씩 넣어 줍니다. 넣는 위치는 여러분이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저는 10프레임, 20프레임, 그 다음에 이렇게 30프레임, 이렇게 10프레임 단위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유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동작이요. 안 그러면 유지가 안 되고 이제 바로 여기로 넘어가니까 좀 어색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같은 동작을 하나 더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1초에 있던 지금 프레임은 제가 지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40프레임으로 동작이 완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요. 독수리가 이렇게 계속 날개를 치고 있고, 날개 치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뒤에 배경이 옆으로 지나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색하지는 않죠. 이렇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가 스크롤링 되는 거를 우리가 구현을 했는데, 여기에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지금 독수리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단점이냐 라고 얘기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구현한다 라고 한다면 상관은 없는데, 항상 그렇게 돼야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게임의 종류에 따라서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으면, 배경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써가지고 배경을 움직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카메라를 움직이면 됩니다. 카메라가 독수리를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경이 뒤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메인 카메라에 새로운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에서 새로운 스크립트 폴더에서요. 새로운 스크립트 카메라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메인 카메라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카메라에 스크립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는 여기서 플레이어의 위치에 따라서 좌표를 바꿔주면 됩니다. 지금 플레이어는 이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글에 맞춰서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가져오고요. find 함수를 쓰면 우리가 원하는 게임 오브젝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글의 값에 따라서 이글의 위치, transform.position이죠. 이 값이 그러니까 3 이글 POS로 변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카메라의 위치 transform.position은 새로운 카메라의 위치죠. new vector 3. 자, x 좌표는 eagle.position의 x 좌표입니다. 이 좌표로 바로 이동을 하고요. 일단 y 좌표, z 좌표는 그대로 둡니다. 위아래로는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고, z 좌표는 우리가 2D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 좌표는 원래 카메라의 좌표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y, .z.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이 독수리를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우선은 이가 지금 소문자로 바꿔야 되고요. 원래 오브젝트가 지금
EACL이 소문자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게임 오브젝트를 찾는 거는 이렇게 전역 변수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할 수는 없고요. 스타트 함수 내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수정하시고 돌아가서 저장하신 다음에 돌아가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 보시면 위아래로 잘 움직이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같이 자동 스크롤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있죠. 여기서 더 가면 백그라운드가 더 이상 이미지가 없어서 빈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방법대로 그대로 가려면 크기를 늘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7.7444 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쫙 늘려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계속 한참을 늘려주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맵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공간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늘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데, 제한된 공간이 아니고 무한히 반복되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제가 스크롤링 하는 방법을 두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먼저는 이제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자동으로 얘가 스크롤링 되게 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백그라운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방법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카메라를 움직이는 방법. 그래서 모든 건 다 가만히 있고 움직이는 거는 독수리와 카메라. 독수리가 움직임에 따라서 카메라가 같이 따라가서 찍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독수리가 움직일 때 배경이 무한히 오른쪽에 생성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무한히 생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코딩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트릭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똑같은 이미지를 3장을 만들어서 차례대로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Y축 높이는 똑같이 0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X축의 위치는 처음에는 우리가 포지션이 0.1, 자 0이죠. 그 다음에 앞에 거, 한 칸 뒤에 있는 이미지는 우리가 마이너스 20으로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미지는 마이너스 40으로 두겠습니다. 자, 지금 세 개가 지금 붙어 있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렇게 연달아서 놓고요. 처음 거를 백그라운드 백 0, 두 번째 거를 백 1, 세 번째 거를 백 2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제 독수리가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뒤쪽에 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이 이미지를 불러다가 이렇게 앞쪽에 채워 넣을 겁니다. 또 가다가 없으면 또 뒤에 있는 거를 불러다가 이렇게 채워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한히 이제 있는 것, 백그라운드가 무한히 있는 것처럼 이렇게 트릭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게임을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배경이 무한히 생성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거는 백그라운드를 앞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자, 백그라운드, 어떤 경우에 백그라운드를 앞으로 밀어 넣을까? 지금 우리가 백그라운드 0, 1, 2로 했는데요. 지금 독수리가 2번에 도착을 하면은, 그렇죠? 2번 백그라운드에 도착을 하면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0번 백그라운드를 앞으로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0번 백그라운드에 도착을 하면 1번을 또 앞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독수리가
어느 백그라운드 위에 있는지, 어느 백그라운드 이미지 위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위해서는 충돌 감지를 하지 않고도 코딩으로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충돌 감지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에는 rigid body 2D를 적용을 해주고요. 다만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독수리가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X, Y 축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Z 축으로 로테이션 모두 이제 컨스트레인트로 움직이지 않도록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충돌을 감지를 할 수 있도록 콜라이더, 박스 콜라이더 2D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적용이 됐습니다. 리시드 바디와 박스 콜라이더.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에는 우리가 박스 콜라이더만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백그라운드에는 리지드 바디를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고요. 저는 박스 콜라이더만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독수리가 가다가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 부딪혔을 때 백그라운드가 어느 백그라운드에 부딪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알아내는 코드를 작성해 보죠. 자, 이건 독수리 코드입니다. 독수리 코드에서 collision enter 2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이 독수리와 다른 물체가 충돌한 경우에 호출이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에서 collision 점 그러니까 game object 하면은 독수리와 부딪힌 물체의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name 이름을 바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요. 지금 콘솔에서 보시면 백 0과 충돌이 일어났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얘가 백 0이에요. 가다가 이제 백 0에 이제 뒤에는 이제 없으니까 충돌이 안 나겠죠. 있습니다. 백 0, 그 다음에 얘가 백 2, 얘가 백 1입니다. 순서가 좀 섞여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순서가 헷갈리지 않도록 앞에서 차례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앞에 얘가 0, 얘가 1, 얘는 2. 0과 2를 순서로 바꾸면 되겠네요. 4로 바꾸고 2로 다시 0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2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0은 맨 앞에 그 다음에 1이 있습니다. 자, 그럼 코드에서 이제는 2번에 부딪혔을 때는 이제 0번을 맨 앞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바로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게임 오브젝트 백그라운드를 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변수는 그러니까 게임 오브젝트의 배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의 길이가 3인 배열입니다.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는 백그라운드의 0번은 게임 오브젝트의 find 에서 백 0 첫 번째 백그라운드의 값을 이제 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1과 2도 각각 백그라운드 이미지들을 가리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각의 좌표 등등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if collision name이 백 2인 경우.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맨 처음이죠. 처음에서 백그라운드 2와 부딪힌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죠? 백그라운드 0을 맨 뒤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0, 이거죠. 백그라운드 0의 위치를 포지션을 백그라운드 2의 포지션에서 백그라운드 2의 포지션에서 일정 부분만큼 더한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2의 포지션에서 우리가 x에서 얼마만큼 더해야 되죠? 지금 보시면 이 포지션에서 포지션 중 한가운데죠. 여기서 이만큼, 결국 이 원래 이미지의 너비만큼, 혹은 지금 백그라운드 1과 백그라운드 2의 백그라운드 1과 2의 그 차이만큼, 포지션 차이만큼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를 미리 계산을 좀 해둬야겠죠. 그래서 차이를 미리 계산을 위해서 해둡니다. plot is between image. 이거를 변수로 하나 만들어 두고요. 변수의 값은 백그라운드 0의 좌표, x좌표 빼기 01, 2죠. 백그라운드 0의 x좌표 빼기,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1의 x좌표. 요거를 뺀 만큼을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is between image라는 변수에 두 이미지 사이의 거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요만큼 더해줍니다. 자, 이번 백그라운드 이미지에서 이 너비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y좌표와 z좌표는 사실 그대로 두면 됩니다. y좌표와 z좌표. 사실 백그라운드들의 x좌표, y좌표는 사실 모두 동일해요. 그래서 사실 수정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는 수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new로 해서 new 벡터 3 이렇게 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각 우리가 값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백그라운드 2에 부딪혔을 때 새로운 백그라운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백그라운드가 백그라운드 2의 앞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플레이를 하면요, 씬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이전에 있던 것이 앞쪽으로 돌아왔죠. 자, 그러면 이제 2인 경우 외에도 다른 경우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가 2가 아니고 1인 경우, 0인 경우죠. 0인 경우로 보겠습니다. 자, 0이 맨 앞에, 맨 처음에 2가 맨 뒤에 있었는데 2가 맨 뒤에 있는 경우는 이제 맨 앞에 있던 0을 맨 뒤로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이 앞으로 왔으니까 독수리가 또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독수리가 다시 0에 부딪힌 경우, 그러면 이제는 맨 앞에 누가 있나요? 맨 앞에 1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포지션을 수정을 하는데, 1번의 포지션을 기준점은 이제 0이 이동을 했으니까요,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1. 자, 1과 부딪힌 경우에는 2번을 수정을 하는데 1을 기준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게임 화면만 보면은 좀 헷갈리니까요. 이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죠. 독수리가 지금 맨 뒤에 있어요. 0번, 1번, 2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처음에 바로 충돌하면서 맨 앞에 있던 이제 0번이 맨 뒤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독수리가 날아서 가다 보니까 자, 맨 뒤에 지금 뭐가 생겼어요? 맨 뒤에 1번이 나왔죠. 또 계속합니다. 가다가 이번에는 1번과 부딪힙니다. 1번과 부딪히는 순간 뒤에 또 생겨요. 그렇죠? 자꾸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고 또 가다 보면은 가다가 독수리가 넘어가는 순간 아직 안 넘어갔죠? 넘어가는 순간 부딪히면 또 뒤에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한대로 배경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게임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